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올 테죠.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소개해야죠. 네,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 형 임브로입니다. 네, 교회에서 멋져 보려고 하는 손작가입니다. 네, 몸살을 사랑하는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별일들 없으신가요? 네, 별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김사부는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네, 사는 게 별일이죠. 그렇죠. 별일 없으면 잘 산 거죠. 손작가도. 네, 저는 오랜만에 되게 벼르던 가족여행을 한번 다녀왔어요. 어디로? 네, 오늘 새벽에 왔는데, 그 연인들이나 간다 하는 보라카이를 애들과 갔다 와가지고, 네, 토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귀 밑에 찢어져서 왔어. 네, 배에서 자빠져가지고, 애들이나 자빠지는 건데. 꼬맸어요? 네, 꼬맸습니다. 네, 현지에서요? 네, 꼬매고 지금 이게 살찐 게 아닙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살찐 게 아니고, 잘못 넘어가지고 부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보라카이 경상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라카이.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제가 준비했어요. 요새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즌이잖아요. 특히 이제 요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늘 100 이상으로 가 있더라고요. 너무 심한 거 같아요. 그렇죠. 서울 시내가 뿌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상화폐도 폭락했죠. 가상화폐 폭락해가지고 누구는 모니터를 부쉈다, 누구는 문을 부쉈다.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서 나는 가상화폐를 살 돈도 없구나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런 시즌. 취직은 여전히 잘 안 되고.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스트레스라는 말은 나랑 상관없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빅픽처를 그리면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를 폐지하겠다. 근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겠노라. 라고 생각하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허언증. 발설지옥에 가서 혀가 뽑히고. 근데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같은 게 있으세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난 이렇게 한다. 해소는 안 되더라도. 네,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는 행동이랑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도피의 차원이 강한 것 같고, 또 스트레스를 진짜 뭘 하면 해소가 된다는 건 조금 다른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좀 치밀하게 사고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양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좀 핸드폰에 과하게 과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못 봤었던 이제 명작인 웹툰들을 막 정주행을 그냥 하면서 그야말로 약간 도피를 글로 하는 거죠.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축구 동영상을 그냥 미친 듯이 본다든지. 근데 그게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고. 왜냐면 이제 스트레스 자체의 근원이 되는 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그걸로 잠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사라지진 않으니까. 그쵸. 도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누워서 기도하다가 자기. 네. 그죠. 우리 기독교 방송이었죠? 그쵸. 네, 맞습니다.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자면 된다.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진짜로 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왔을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에? 오직의 주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뭐라 그러고 궁시렁거린 거죠. 하나님 이건 좀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은, 근데 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편하잖아요. 네네. 또 그 가운데 이렇게 또 은혜가 주어지면은, 네. 기도하다 그냥 누워서 자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또 두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네. 그걸 이제 글로 쓰는 거죠. 글로 써가지고 어떻게든 좀 승화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파구가 있겠지 하고서 글을 쓰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 나누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아 그거 너만 겪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공감대를 해주고 뭐 다 겪는 거야 이러면 에이 뭐 그렇구나 하고서 그런 식으로 그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행운의 편지 이런 거 적는 거 아니에요? 행운의 이 편지를 7명에게 편지를 전달해요. 네. 뭐 스트레스 해소 받았을 때 나오는 뭐 양상이나 이런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뭐 사람마다 뭐 보통 떠올리는 방편들이 있잖아요. 뭐 많이 먹거나 뭐 잠을 자거나 일반적인 패턴 같은데 아까 우리 김사부가 얘기했듯이 그 행위 자체가 본인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뭘 할 때 내가 스트레스가 경감되는지 뭐 신앙적인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평소 사람들이 할 만한 거 아니면 본능에 그냥 몸을 맡겨서 자기가 알 만한 거 습관적으로 이제 그걸 계속 하는데 그쵸. 그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더 불러일으킬 때도 있죠. 예, 그런데도 잘 모르고 이제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것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방편들이 있는데 제가 저를 이제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너무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나란 어떤 사람일까? 나는 뭘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초적인 것들인데 이게 정립이 안 된 거예요. 뭐 서른이 넘었는데도 이런 게 전혀 정립이 안 된 상태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나서 난 뭘 좋아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시각 정보로 들어오는데 관심이 많고 시각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면서 그 어떤 그 희열 이 되게 많더라고요. 몸뚱이 움직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화를 보거나 그렇죠. 책을 보거나 텍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이게 뭐랄까요 미적 어떤 그 영상이 주는 저는 음향에는 관심이 없어요. 귀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 감흥이 없더라고요. 귀로 들어오는 정보는 관심 없는데 우리는 귀로만 들리는 방송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떠람대오를 녹음하기 전에는 팟캐스트라는 것 자체를 잘 몰랐어요. 진심으로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들어올 그렇죠. 걸 보면서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 최고봉이 저는 그거예요. 드라이브. 드라이브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행도 좋아하는데 여행보다 저에게 더 꽂히는 건 드라이브고요.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시야에 들어오는 정보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해요. 드라이브 자체를. 특별히 이제 처음 보는 곳 가가지고 처음 가는 길이나 처음 보는 어떤 아름다운 그 경관을 내 주체가 돼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움직이면서 내가 보고 싶은 장면들을 계속 끝도 없이 새로운 장면을 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뭐 나중에 드라이브 코스에 대한 방송도 한번 해보면 괜찮겠네요. 우리 서 과장님 뭐 방법 있으세요? 뭐 스트레스 해소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난 이걸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 이거는 없는 것 같아. 그래요? 저도 어릴 때부터 난 있는데? 그래요? 드라이브 하면 취미가 뭐야? 뭐 너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뭐야? 그럼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영화 보는 게 좋고, 어떨 때는 음악 듣는 게 좋은데, 그거를 막 내가 정형화해서 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거 해야 돼.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치, 공식화되진 않죠. 근데 저는 그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빨리 피하는 것 같아요. 도망가는 거. 그래서 어떤 장소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그럼 집으로 오는 거죠. 근데 집에서 나를 짜증나게 한다.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 봤는데 재수 없어. 나를 막 짜증나게 해. 그러면 이제 안 보는 거죠. 안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안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잠깐 좀 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요즘 이렇게 같이 있으면 눈을 감고 얘기해. 그건 안구 건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떨어져 있는 건데, 그리고서 이제 뭐 기분 좋은 친구들 만나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그리고 뭐 이걸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한다면 뭐 매운 거 먹는다든지, 아니면 안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데, 근데 제가 진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극심한 스트레스와 되게 극심한 슬픔, 막 공포 막 이런 게 막 몰려와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친구들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만날 수가 없고 어떤 장소를 가도 내가 위로가 안 돼. 어디를 가도 다 너무 공포스럽고 나를 되게 옥죄는 것 같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래서 제가 평소에 되게 매운 거 좋아하고 기분 좋을 때도 먹고 되게 작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매운 거 먹고 뭐 그냥 생일에도 먹고 평일에도 먹고 매운 거 계속 먹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쭈꾸미집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쭈꾸미집이 있는데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남편이 이제 나 풀어주려고 쭈꾸미 먹으러 갈까 이러는데 생각을 해봐요. 쭈꾸미집 가면은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깻잎에다가 김을 올려놓고 싸서. 쭈꾸미 올려놓고 또 숟가락으로 날차를 퍼서 올리고 그렇게 싸가지고 입에다 넣어서 먹어야 돼. 되게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추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저를 약간 상담해 주셨던 친한 사모님이 계셨는데 슬픈 생각이 그렇게 밀려올 때 그거에 막 잠식되지 말라고 끊어버리라고. 근데 그때는 그걸 나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걸 충고라고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더 슬퍼했는데 결국엔 그 말이 옳은 거예요. 빨리 벗어나는 그쵸, 수밖에 그쵸. 없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각자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양상이 있고 또 그걸 벗어나려고 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어떤 남자분인데 게임을 한다고.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이 잘 안 돼서 더 열받고, 그러니까 덜 받으니까 더 게임하게 되고 이 악순환을 반복하더라. 뭐 이런 우스개 얘기도 들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진짜 뭐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가장 손쉽게 하시면서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요. 바로 걷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걷는다, 고로 존재한다. 오늘 제가 걷기에 대해서 3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1번과 2번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2부에서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다음에 2부에서는 나머지 3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1번부터 3번까지 이제 어떤 강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가, 이게 점점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하드코어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번은 이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산보입니다. 산보한다. 산보한다라는 건 이제 흐트릴 산에다가 걸음 보자죠. 그래서 그럼 뭐 산책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2번이 이제 산책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는 이제 산보와 산책을 나눴는데 왜 이것을 나누는가는 이제 2번 산책을 설명을 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산보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그 가까운 주변, 그러니까 동네 마실 가는 거죠. 이제 동네 마실 돌아다니고 동네 이렇게 슬슬 걷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특히 여기서 산보에서 주의할 점은 어떤 목적성이나 어떤 방향이나 어떤 시간 같은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의 인간의 걷기에서 가장 무의미한 걷기, 인간이 이제 계속 걷잖아요. 이제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들이니까요. 이제 계속 걷는데 가장 무의미한 걷기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봤더니 산보의 가장 정반대에 있는 것은요. 그 출퇴근길에 걷는 거예요. 출퇴근길에 걷는 거. 왜냐하면 아까 지금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들이 무엇입니까라고 그랬을 때 누워서 하나님께 중얼중얼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거를 인터넷에다가 써서 수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와 그 문제에 대해서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깨달을 때 이 객관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객관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어떤 자기를 옥죄는 그 시공간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그 손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시각적인 정보들을 이제 막 유입을 하면은 마음도 이제 좀 새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자기가 늘 반복되는 공간을 벗어나서 흘러가듯이 걷는 게 중요한데 가장 무의미한 걷기는 출퇴근길에 걷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출퇴근길에 걸을 때에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네. 나도 뭐 전철 타고 가거나 버스에 치여 있거나 이럴 때에 옆 사람의 표정 봤을 때 막 짜증난다, 눌려있다, 여기다 폭탄 터트려가지고 다 사라지고 나 혼자 전철 타고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빨리 가야 돼, 뭐 이런 생각만 하지 어떤 내가 밟는 땅의 질감이라든지 그 오전에 어떤 공기가 나한테 후각적으로 정보가 유입된다든지 어떤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귀를 통해서 사람들의 목소리들과 그들의 사연과 그들의 삶이 나한테 막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목적성을 가지고 군중 속에서 막
그러니까 떠밀려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끌려가다가 보니까 익숙한 삶의 패턴을 반복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늘 이렇게 치여 있고 군중 속에서 목적성 속에서 떠밀려 갈 때에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가장 손쉽고 사소한 방법이 산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걷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행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러니까 자연은 흘러가잖아요. 물도 흘러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이 어쨌든 자연 속에서 흘러간다라 그랬을 때는 이거는 걷기가 아닐까.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 만약에 뒷산이 있다. 그럼 뭐 뒷동네 이렇게 휙 돈다든지 아니면은 동네에 뭐 시내 한 바퀴를 삥 돈다든지 이렇게 슬슬 걸어서 가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산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산보와 대칭점에 있는 딱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치질이요? 네. 웬 치질? 지금 일부러 말씀하셨지만 걷기가 인간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치질이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현대인의 질병이잖아요. 계속 앉아만 있는. 그쵸. 그러니까 걸음이라는 본능적인 행위를 배제한 그냥 앉아만 있는 현대적 산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치질이라는 게 육신의 질병으로 좀 더럽지만, 예, 좀 되게 많아요. 치질 걸린 사람 진짜 많고 수술 받은 사람도 많지만 없는 척하면서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넷 중에도 있을 테죠.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거지만 그렇죠. 넘어갑시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질병으로 학문 쪽에 그런 질병이 나타났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육체로 표현된, 예, 가장 본능적이고 해소해야만 하는 스트레스의 어떤 여지들이 사라진 것이 육체적으로 질병이 발병된 건 아닌가. 나는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니까 내가 왜 걷는 걸 좋아하냐면 슬슬 느릿느릿 걸을 때에 가장 건강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상념에 사로잡히는 공간이 어디냐면은 혼자 방 안에서 침대 맡에 앉아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때 아니면은 컴퓨터 켜놓고 SNS 보다가 손잡고 보라카이 가서 짜증나 뭐 이럴 때 SNS 앞에서 가장 어떤 상념에 휘둘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방 안에 쭈그러져 있을 때에 제일 안 좋은 생각들 어떤 그 문제에 아까 함몰된다는 얘기 이제 서 과장님도 하셨는데 그때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거 끼워 맞추기지만 성경을 봤더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찾아오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아들 줄게 그랬는데 아들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서 이 영감님이 쭈그러져서 나 왜 아들이 안 생겨? 그래가지고서 자기 이제 종을 그 아들로 양자로 삼을까 하고 있을 때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5절에 요 구절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썼는데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 있으면은 계속 나 왜 아들 안 생겨? 나 이제 끝났나 봐. 양자 삼아야 되겠어.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르시되 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이게 그거죠. 자기가 너무 그 매여 있는 그 공간을 벗어나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임하신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죠. 뭐 또 하나 껴맞추면 이제 시편에 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것도 사실 눈을 들어 집 안에 있으면 눈을 들면 천장이 보이겠죠.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늘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교에서 늘 문제에 시달린다 그랬을 때 그 공간을 벗어나서 몸을 좀 움직일 때에 좀 건강한 생각들이 나타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머리 쓰는 사람들 있죠.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서 이 산보가 굉장히 발달됩니다. 그래서 뭐 철학자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니체도 걷는 거 엄청 좋아했다 그러고요. 18세기 프랑스 작가 루이 세바스티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천자는 마차를 타고 황제. 천자는 마차를 타고 천재는 걷는다. 내가 왜 걷는지 알겠지. 걷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베토벤도 악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걸었고, 뭐 칸트 유명하죠. 옛날에 우유과학에 이제 칸트는 늘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이제 걸었다라 그러는데, 저도 보니까 걸을 때의 건강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은근슬쩍 막 퍼져 나가고, 그다음에 좀 좋은 영감들, 걸을 때가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청취자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천재들이 걷는 걸 좋아했지만 걷는 걸 좋아한다고 다 천재는 아닐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칸트의 걷기가 되게 그 결벽증적인 걷기였잖아요. 되게 찌질한 걷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그쵸. 그것도 있고 땀이 나고 이러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되게 살살 걷다가 막 여름 같은 데는 진짜 조금 걷고 그늘에서 쉬었다 가고 땀 나면 큰일 나니까 뭐 그런 걷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칸트가 산책하는 시간을 보고 몇 시구나 그걸 그쵸. 알았다고. 몇 시구나.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인생 진짜 피곤하게 산다. 이런 인생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되게 피곤한 남자. 네, 그러니까 자기는 천재일 수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뭐 해보고. 그랬대잖아요. 강의하는데 항상 여기 앉아 있는 남학생이 제일 첫 번째 뭐 단추가 항상 떨어져 있었던 남자였던 거지. 자켓이 뭐. 근데 어느 날 이 남자애가 그 단추를 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강의하다가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해져가지고 단추를 떼달라 그랬대요. 또라이구나. 강박증이 있네. 이거는 심리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네. 그런 애조차도 걸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꿰맞추는 너무 많은. 근데 어쨌든 오늘 제목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걸으면 생각하게 맞아. 되는데. 나는 제가 계속해서 오늘 방송 내내 강조하겠지만 걸을 때의 가장 건강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 확실해요. 근데 진짜 얼마 지금 우리 녹음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네. 요 정도만 해도 나도 좀 걸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지금 뭐 이제 드라이브를 하면서 풀리는 게 있고 또 자전거를 타면서 풀리는 게 있지만 가장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그냥 몸의 끌림을 따라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내가 왜 싸웠을까? 내가 이 여자한테 왜 이랬을까?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바뀔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되게 관념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생각으로 오고 의식으로 오니까 이걸로 바뀌어야지 내가 바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몸이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신학자 톰 라이트가 그 사람답지 않게 뭐 무슨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성지순례에 관한 책을 썼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되게 엄청 지성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장소를 가면은 그 장소의 뭐 기운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를 기억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장소에 가면은 그 장소가 자기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뭐 그건 제가 이야기한 맥락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어디 갔을 때 거기에 얽혀 있는 이야기, 자기 사연, 추억들이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솔루션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이거 아까 임브로가 얘기한 거는 어쨌든 내 마음에서 이거를 막 공식 풀듯이 해결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나가자 그래가지고 일단 나가 보면은 맞죠. 이제 그런 장소들의 어떤 기운들이. 근데 저 부부싸움 얘기가 너무 와닿는 게 확실히 걸으면 생각하게 되고 걸으면서 생각하면 그 약간 부차적인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본질적인 거. 우리가 부부지, 우리가 사랑했지, 약간 이런 게 나는 것 같아. 한 바퀴 돌고 왔더니 문이 잠겨져 있고 그래서 싹싹 빌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잖아. 한 바퀴 돌았더니 너무 추웠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명은 도는데 한 명은 집 안에 있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과제인 거고. 근데 어쨌든 제가 용서는 내가 빌는 거니까. 임브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떤 맥락인지 알 것 같고 갑자기 떠오른 책이 한 건 있는데 책이 한 건 생각이 나는데 이게 한 2년 정도 전에 발간된 책인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그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분의 책인데요. 이분이 정확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떤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이 바뀌면 어떤 행동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심리 체계인데 그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습관화되다 보면 마음이 변하는 어떤 발상의 어떤 이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떤 습관화된 영성이 우리의 어떤 삶과 신앙 체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반대로 이제 공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이라 그러는 것은 이제 단순한 예배를 넘어서 어떤 전통에 기인한 어떤
행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통적이다라고 하면서 폄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을 교육시키고 신앙적으로 교육시키고 더 그 사람의 신앙적 상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죠. 반대로 해석을 해주시는 그 자세로부터 그런 마음이 발현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계속 산보를 하면 그게 되게 의식같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브로가 이제 그 어디예요? 스타필드? 스타벅스라 그럴 뻔했는데 스타필드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 장소에 계속 가면 구매욕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갖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어떤 행동들이 하나 쇼핑을. 둘씩 생기다 보면 그게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진짜 이 책에서도 그런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해요. 예. 네. 그래서 그 다비드 르 브루통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 걷기 예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걷기는 능동적 형식의 명상이다. 명상. 능동적 형식의 명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해서 자기 내면 세계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 걸어가는 것은 더 능동적인 명상이고 걷기는 시선을 그 본래의 조건에서 해방시켜 공간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으로 난 길을 찾아가게 한다. 나 이 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걷기는 시선을 그 본래의 조건에서 해방시켜 공간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으로 난 길을 찾아가게 한다. 걷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과 다 손잡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구불구불한 길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길을 더듬어 간다. 그 방향 없이 목적 없이 느릿느릿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인생길을 가는 거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듯한 느낌이랑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산보하는 것, 동네에 이렇게 맞이를 하거나 그냥 일상적인 공간들을 걸어다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걷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산책입니다. 산책. 산책이라는 거를 제가 좀 더 구분한 거는, 가장 쉽게 보면 이제 산보는 동네를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산책은 일부러 어떤 시내를 찾아가서 걷거나, 아니면은 뭐 자연을 찾아가서 하루 단위로 걷는 거를 좀 산책이라고 구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시간적이라든지 비용적인 면들이 들 수 있겠죠. 이 산책이라는 거는 이제 플라네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모더니즘 문예 이론 중에 도시의 산책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도시가 갑자기 문명화되고 막 새로운 건물들이라든지 새로운 문화라든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스타일의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목적성과 막 달려가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끌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휘휘 게으르게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보고서 느끼고 이게 이런 거구나 읽어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시의 산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발터 베냐민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와, 파리는 이런 도시구나. 이런 건물들이 세워졌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의 표정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면 모든 사람이 질주하고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느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몰라요.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한 발짝 떨어져서 산책을 하면서 그거를 도시를 읽어내고 세상을 읽어내고 그 세상을 살아간 자기 자신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도시의 산책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만 등장한 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게 20세기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인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 이상 있잖아요. 이상. 그 이상이라는 시인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박태원이라는 소설가라든지 유치진이라든지 이런 문학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구인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9명이에요. 그래서 구인회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구인회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놀랄 만한 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인데 그들의 패션이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멋있어. 되게 멋있어요. 박태원 같은 경우는 딱 일자머리를 앞머리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서 뿔테 안경을 딱 끼고 있고 옷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패션 스타일이고 그 중에는 이제 무슨 탐험가 모자 같은 걸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상은 막 더벅머리로 이렇게 다니고 이 구인회가 하는 게 뭐냐면은 명동에 있는 제비다방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사서 그 종로라든지 명동 일대를 한 바퀴 휘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막 변해가는 거를 읽어내는 거는 그냥 앉아서 신문을 보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를 이렇게 발로 밟아가면서
그 도시의 결을 읽어내고 질감을 읽어내고 표정들을 읽어내는 거. 그래서 그 소설가 박태원이 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든지 천변 풍경이라든지 이 천변 풍경이 이제 청계천의 풍경에 대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눈이 카메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이 카메라고 귀가 오디오고 그런데 그거로 읽어낸 그 당시의 도시들을 이제 글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도시의 산책자라는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 이제 산책은 하루 정도를 나가서 어떤 도시를 온 발로 밟으면서 읽어낸다든지 아니면 난 자연이 나랑 좀 맞아. 그러면은 하루 정도 나가서 자연을 이제 밟아가면서 읽어낸다든지 저는 이거를 이제 산책이라고 좀 명명을 하고 싶어요. 저는 20대 초반 때부터도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전철을 타고 동대문역을 가요. 그래서 아침에 동대문역에서 내려서 동대문역을 한 바퀴를 삐 돌아요. 동대문 그 의류시장. 그 다음에 쭉 걸어서 종로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종로 5가에서 그 할아버지들 놀고 있는 탁골공원이나 뭐 이런 데 종로 3가에 있는 극장가라든지 또 영화를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데를 쭉 걸어 다녀요. 그래서 이제 시청을 지나서 남대문을 가서 남대문을 한 바퀴를 삐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은 지쳐서 이제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게 뭐가 문제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열심히 사는데 뭐 사람들의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되게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는 거 다음날 일어나는 걸 내가 경험을 했는데 보니까 발터 베냐민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더라고. 파리를 돌아다니고 지쳐 집에 와서 자고. 동급입니다. 그럼 지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스가 딱 동대문, 남대문. 네. 그냥 산책만 하신 게 아니라 두 손 가득. 아니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고 구경만 했어요. 그때 20대 때 이제 돈이 없어서 그랬고, 지금은 이제 뭐 가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루 종일을 온종일을 다니지 못하는데, 지금도 좀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아니면 모르는 동네에 가게 되면 저는 그 근처에 있는 시장을 한 바퀴를 돌아요. 난 이상하게 시장에서 뭘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타필드에서 구매를 하지. 시장에서 뭘 사지는 않거든. 근데 그 시장의 그 분위기가 나를 이렇게 좀 치유한다는 느낌? 그 사람들의 표정, 생동감 같은 게 난 너무 좋아. 거길 그냥 이렇게 쓱 걸어 다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이게 뭐가 문제야. 뭐 그 생각을 가지고서 시장을 빠져나오게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전 청취자분들에게 막 멀리 여행을 가는 게 좀 어렵다면 그냥 뭐 그 근처에 조금 더 가서 자연을 한 바퀴 빙 돈든지 아니면 시내를 한 바퀴 빙 도는 거. 왜냐면 뭐 여행이라는 건 낯선 곳을 가서 낯선 곳을 읽어내고 낯선 곳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산책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죠. 가서 움직이면서 계속 걸으면서 그 공간을 읽어내고 그 공간을 마주하는 자신의 낯설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어내는 것. 이게 굉장한 힐링을 가져다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상황이 바뀌니까 나의 상황이 바뀌니까 꼭 굳이 어디를 찾아가지 않아도 산보를 하듯이 동네를 도는데 거기가 되게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 제일 그랬냐면 회사를 그만뒀을 때 그만두고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안 보이던 간판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시선이 항상 이렇게 앞을 보고 출퇴근하는 그 좀비 같은 눈으로 항상 이렇게 다니던 길을 똑같이 걷는데 이렇게 막 약간 가볍게 이렇게 그루브 타. 막 그루브를 타면서 이렇게 걷는데 시선이 약간 위로 가면서 내가 평소에 안 봤던 2, 3층, 그러니까 건물들이 1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2, 3층 위로 막 간판들이 있는데 내가 못 봤던 간판들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땅바닥에 붙어 있는 찌라시 막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고 되게 지루했던 내 동네가 되게 재밌게 다가오고 이러잖아요. 내 상황이 바뀌었을 때 걸으면. 맞아요. 나 남대문 시청 이런 데 돌아다닌다 그랬었을 때, 난 이 발터 베냐민의 이론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난 이게 너무 좋은 게 모든 사람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서 뭐 명동에 놀러 가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직장을 다니든지 막 3, 4, 5에서 우르르 막 다니는데 나도 거기서 같이 그렇게 일을 하거나 놀러 다닐 때는 몰랐는데 혼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들의 표정이 정확하게 다 읽어져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그때는 들리지 않았던 내 속에 있는 그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생각들이 막 발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막 꽉 쥐고서 안달복달 하던 것들을 서서히 주먹에서 힘을 푼다는 느낌? 그래서 마음에 굉장한 고요함과 좀 평안 같은 게 나는 오더라고. 나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혼자 다니면서 아까 서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안 보이던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굉장히 좋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 과장이 얘기했듯이 갑자기 개인에 주어진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원래 계속 보던 그 비주얼이 다른 곳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내가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바꿀 수 없이 나는 이제 주어진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고 이렇게 따로 산책 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는 방법을 달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매일 가야 되는 뭐 출근해야 되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그 시간은 조금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수단이라든가, 뭐 운전을 해서 간다면 다른 길로 한번 가본다든가. 그러면 조금씩 그런 어떤 희열과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자극들이 오긴 하거든요.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요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인보로 얘기하신 것처럼 아예 또 다른 장소에 가서 걸어보는 것은 아예 또 제3의 방법으로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얘기했던 산보 1번 개념에 이제 맞는 그쵸. 게 그렇죠. 내가 계속 똑같은 공간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과해지면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나중에 이제 먹기가 싫어지고 다 차단하고 폐쇄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벗어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거나 상황이 그쵸. 바뀌거나 내가 방법을 바꾸거나. 그치. 근데 산책 같은 경우에는 상황도 바뀌고 방법도 바뀐 제3의 곳에서 어떤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 본인에게 있는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익숙함을 방금 얘기하신 대로 작게라도 바꾸면 그렇죠. 당신의 어깨가 굉장히 가벼워진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낯설게 보고 나이를 들면서 좀 그런 게 모든 게 익숙하잖아. 근데 조그맣게라도 나를 낯설게 만들고 세상을 낯설게 만들면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더 친절해지고 이상하게 더 부드러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어디 막 돈 들이고 시간 들어서 여행 가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뭐 몇 시간 코스로라도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산책하면서 걸어 다니시는 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1부는 하고요. 쉬었다가 2부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